그래서 여러분이 몇 회독을 해야 되냐? 9회독, 좋아요에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의원님께서는 검사를 하셨고 부장검사까지 하셨고 인권 변호사를 하셨고 국회의원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AI에 관한 책까지 내셨고 책 제목이 이제 AI 생활 매 순간이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거는 아니 파이썬을 다루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걸 보고 아니 뭐 진짜 정체가 어떤 분이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 세상이 변화되는 거에 빨리 이제 맞춰 가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선배 세대로서 분명히 지금 세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았거든요. 아니 간단해요. 네, 뭐죠? 제발 인공지능 좀 쓰세요. 핸드폰에 GPT, 제미나이, 저는 이제 제미나이라고 안 하고 꼭 제민이라고 그러는데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펠로 좀 깔아가지고 제발 좀 쓰세요. 아 끝도 없이 나오시네요. 끝도 없이. 아니 근데 그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면 지식인에서 답이 올 때까지 빠르면 30분, 길면 이틀, 3일도 걸리잖아요. 아, 사람이 답을 하니까. 네, 사람이 답을 하니까. 아니 그냥 GPT한테 그냥 뭐든지 물어보기만 하면 텍스트로 치든지 아니면 뭐 종이에다 그냥 이렇게 메모로 휘갈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 사진 속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라고 그냥 GPT한테 보내잖아요. 30초면 떨어져요 답이. 왜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고 3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네이버에서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근데 실제로 이게 AI가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다 아시겠지만 AI를 어떤 데 쓰냐, 맨 첫 번째가 만물의 백과사전이에요. 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돼요. 우리가 그냥 네이버 검색, 다음 검색, 구글 검색,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구글 렌즈라 그래서 뭐 사진 검색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 LLM GPT나 클로드 안에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네이버 쓰고 뭐 하려고 다음 쓰고 뭐 하려고 구글 써요. 그냥 걔 쓰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아니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거의 분노에 차서 아니, AI 좀 쓰라고. 제발 쓰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이 책을 쓰기 직전부터 이게 워낙 제가 올해 을사생이거든요. 12간주로 하면 5번이 돌아왔고 제가 올해 61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나이로 하면 그 나이예요. 근데 61년을 살면서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물건을 처음 봤어요. 아,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요. 정말로 모든 것에 충격인데 매 순간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단위로 지금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리고 인풋 아웃풋 토큰스가 달라지고 모델들이 달라지고 이러는데 거의 한 달 단위로 계속 쇼크고 충격인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이제 쓰라고 일상생활을 쓰라고 여기저기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저는 세상에 대학생들이면 90% 이상 쓸 줄 알았어요. 웬걸? 몇 퍼센트나 쓰실 것 같아요? 퍼센트로 딱 대가 숫자로 생각한다면은, 왜냐면은 요즘 뉴스에 뭐 보고서를 뭐 LLM을 써가지고 돌려서 뭐 한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못해도 뭐 70%는 그러니까 리포트 교수님들 리포트 70% 이상 그걸로 할 것 같죠? 웬걸 50%가 안 돼요. 절반도 안 돼요. 45에서 50 사이예요. 대학생들이. 그게 또 그냥 피상적으로 그리고 쓰는 것까지 포함인 거잖아요. 깊이 있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50%가 안 되는 이 숫자가 기껏해야 GPT 하나를 써요. 그리고 기껏해봐야 리포트 쓰는 정도예요. 굉장히 적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신문사 기자들, 대학교 교수님들,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들이잖아요. 지식 주도층들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들. 그리고 LLM 쓰기 굉장히 최적화된 직업이기도 하죠. 거기는 40% 언더예요. 진짜요? 진짜요. 이거 너무 충격인데. 제가 모 신문사 가서 기자님들 한 10여 분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하기 전에 얼마만큼 썼는지 이걸 파악해야 이 강의의 레벨을 제가 정해줄 수가 있잖아요. 안 써. 40%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걸 왜 안 쓰십니까? 이랬더니 아니 인간으로서 자존심이 있지.
신문에 글이 예, 예. 나가는데 이건 내 총체적 지적 역량에 대한 야. 자존심인데 이걸 어떻게 기계 따위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쓰냐. 그 말씀에 오, 기계가 대단하신데. 아니, 저는 교육 쪽에 있으니까 예. 현직 선생님 분들이나 예. 이제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40% 예. 한참 못 미치라고 그쵸. 저는 느끼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학교 교육이 선생님- 보수적이기도 예, 하고. 예, 예. 근데 그런 영역까지도 예. 적용하는 비율이 이렇게 떨어질 줄은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 일반 시민단으로 가보면 10에서 15% 사이예요. 아, 예, 예. 10에서 15% 사이인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다 강의를 다니다가 이제 이 깨달은 게 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이 LLM 유형의 AI 강의의 단초가 잘못됐어요. 그래요? 이게 그 우리가 GPT도 가보면 프롬프트 명령어 예시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페르소나를 부여하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외과 의사야, 너는 또는 심리학 네네네. 전문가야, 예. 아니면 뭐 서양 역사 전문가야.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네.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자료를 찾고 정보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배경 맥락을 알려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그 다음에 넣어서 정확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은 이러이러한 형태로 출력을 해주라. 네. 가령 뭐 표의 형태로 출력을 해주든지 뭐 어떤 출력 양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네. 대표적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사용했던 거 있으면 예시를 몇 가지 보여주라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맞아요. 그게 초창기의 LLM 모델한테는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GPT-4 단계에 올 때는 이게 말대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잖아요. 네. 인텔리전스 지능이 있잖아요. 네. 대강 외과 의사라고 페르소나 부여를 안 해줘도 그냥 너 그냥 네가 알고 있는 그냥 범용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해줘. 예, 그렇게 페르소나 부여 안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도 외과 우리 사람이 알고 있는 외과 지식보다도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네, 네. 심지어는 우리가 저기 옛날에 도스 명령이라든지 유닉스 명령어라든지 또는 지금 맥에 이제 이 명령창 이 뭐죠 이거 쳐도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집어넣을 때 거기는 이 글자 하나 대소문자 틀리기만 하면 이게 실행단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얘는 네. 이게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말 그대로 인텔리전스 지능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틀려도 맥락을 알아먹잖아요 보면. 예, 그렇죠. 그래서 강성태 앵커님 제가 얘기 안 하고 강성 투 앵커님 또는 강성형 앵커님 뭐 이래도 강성태 앵커인지 알잖아요. 네네. 저 김경진 의원 얘기 안 해도 김경준 의원 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김경진밖에 없잖아요. 찰떡같이 예. 알아보고. 그래서 대강 오타가 좀 나도 상관이 없고 말을 횡설수설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설명하는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방식도 뭐 일단 우리는 이제 정보를 알고 싶으니까 그냥 보면 되는 거지. 굳이 특정 방식으로 출력이 필요하면 네. 그냥 그거 한번 보고 나서 야 그 답 진짜 좋은데 그 저 1번하고 3번 부분 좀 빼고 요것만 좀 내가 어디다 네. 옮겨다 그대로 쓰게 마크타운 형식으로 좀 출력 다시 해줄래 이러면 하거든요 보면. 근데 너무 이 LLM 강의가 페르소나 부여하라, 그 다음에 배경 설명하라, 그 다음에 질문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배우는 단에서 지쳐요. 좀 너무 막 페르소나라는 단어도 거기서부터 생소하고. 어려운 거예요 보면. 아, 그냥 대강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할 때 그냥 네. 야, 김경진에 대해서 알려줘. 그냥 채팅하듯이. 채팅하듯이 물어보면. 오늘 날씨가 몇 도야? 서울 동대문에 단수가 왜 됐어? 뭐 저기 달이 왜 무너진 거야?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요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히 물어보잖아요. 보면 그러면 네. 알아서 답이 나오잖아요. 이 LLM도 그렇게 지금 쓸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네. 이 LLM 첫째는 이게 교육 방식이 그게 하나가 잘못됐고 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이 첫 인상이랄까 머릿속에 이 좌표 세팅이 잘못된 게 이 LLM을 업무에만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드높은 레벨의 예. 작업을 하는 데만 이 AI를 사용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실제 대중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네. 지금 현실을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LLM 강의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게 뭐냐면 아니 가가지고 공문서 작성하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주로 가면 회사에 무슨 기한문 작성하는 법 예. 아니 그거 말고 그냥 현실단에서 그냥 필요한 것들 아니 건설회사 가면 네. 이게 철근에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뭐 이렇게 파이프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진 찍으면
당장에 어느 강도고 어느 레벨이고 어느 용도에 쓸 수 있는지 이게 이 LLM이 금방 이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보면 옷 같은 경우도 여기 옷에 라벨 같은 거 사진 찍으면 이게 울로 돼 있는지 뭐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빨래를 해야 되는지 세탁기 몇 분을 돌려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답이 나오잖아요. 보면 근데 강사들이 뭘 하냐면 LLM 인공지능을 가지고 기한문 만드는 법 사내 보고서 만드는 법 뭐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이게 업무에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AI 생활이잖아요. 생활. 매 순간이 달라진다. 매 순간. 이렇게 제목을 아니 정하셨군요. 근데 실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저기 한 7, 8년 전에 이세돌 그 구단이 그 졌잖아요. AI한테. 네네. 알파고든가요? 예. 알파고요. 네. 알파고한테 졌잖아요. 그것도 AI잖아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GPT나 클로드나 뭐 이런 것도 바둑 두다가 그냥 사진 팡 찍어가지고 내가 다음 수를 어디에 둬야 될지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날 때, 야, 나 흑돌이야. 지금 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다 둘까 하고 보내면 당연히 서제스천 해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게 게임할 때 게임할 때도 쓰고 별거 다 쓸 수 있는데 사람들이 기한문, 보고서,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만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의원님 어떤 그 말씀하시는거나 수준이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오늘 좀 하드코어로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드코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은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AGI라고 하죠.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그냥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것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AGI가 이제 뭐 특이점에 도달한 순간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인공의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게 언제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몰라요, 저는.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1992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89년도에 고시 합격하고 이제 92년도에 그 전에 연애하던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92년도 결혼할 때 250만 원을 들어가지고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샀어요. 그 시도 몇 년도죠? 1992년도. 아니 250만 원. 그때 사양이 286AT. 286XT가 아니고 AT야. 286AT 프로세서, 80286 프로세서. 아니 의원님 그렇게 좀 사셨었나 봐요. 아니 정확히는 양가 집안에서 돈을 조금씩 주셨는데 그 돈을 어떻게든지 아껴가지고 그것부터 샀어요. 관심이 아니 살림살이 하시기도 살림살이 줄이고 아니, 그 당시에 컴퓨터는 정말 좀 있는 집에서 과시용으로 여기 떡하니 이렇게 하나 하면은 손님 오면 이런 게 있어 하거나 그런 건데 그때가 신혼이 그 전동 프린터 전동 타자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동으로 손에 힘으로 치는 먹근 타자기 말고 전기가 들어가면 여기 보들보들하고 이게 그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비슷하거든요. 느낌이. 전동 타자기하고 그다음에 진짜 워드 프로세서라고 타자기하고 컴퓨터하고 중간쯤 되는 이 워드에 특화된 그 기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쓸 때인데 어쨌든 286AT를 샀는데 그때 램이 1메가였어요. 보통은 640kB인데 램이 1메가였고 세상에 그때 하드디스크가 20메가가 붙어 있었어요. 하드디스크 20메가.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핸드폰에 아무리 저장 장치 SSD가 적게 붙어도 128기가잖아요. 아이폰도 가장 최소 용량의 저장 장치가 128부터 시작하잖아요. 128기가잖아요. 아니 요즘에 고화질 사진은 20메가가 넘어버리는데. 그렇죠. 48메가 뭐 전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20메가. 와, 램 1메가. 램 1메가.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요. 그 도스 부팅 영역으로 가면 그때 뭐 한 300kB나 먹었을 거예요, 그게. 야,
그때 플로피 5인치 플로피로 부팅이 되던 네.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아 정말 추억이 돋네요. 추억이 돋죠. 와. 그걸 사고 나서 네. 한 1년쯤 있다가 2400bps 모뎀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모뎀 전화기로. 네, 전화 네. 모뎀. 그 띠릿 해가지고 네. 이 음성 신호를 이게 이제 오. 영이를 음성 신호로 중간에 바꿔주는 게 모뎀이잖아요. 보면. 네네네. 어쨌든 그때 이제 그거였는데 그게 20메가면 생각해봐요. 20메가 10배면 200메가 그다음에 2000메가면 2기가잖아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용량의 컴퓨터를 사는데 250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도트프리터까지 포함이 됐지만. 네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SS 저장 장치 용량도 128기가예요. 그죠. 기가잖아요. 보통은 요새 256 아니면 네. 512기가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보면.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이제 야. 플레이보이 사진 같은 게 플레이보이. 사진 같은 게 네. 그 너무 요새 그 시절로 플레이보이들이 젖어드시는 거 아닌가요? 예, 있나 모르겠는데 플레이보이 사진. 그 저기 인터넷 뉴스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그 알트 바이너리 뭐 플레이보이 걸스 뭐 이런 것들 네. 들어가면 있는데 그 플레이보이 선명한 이게 사진이 네네네. 1메가 정도 됐어요. 근데 1메가를 다운받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요만큼 뜨고 요만큼 뜨고. 이야 그 시절. 와. 근데 자 보세요. 이제 특이점 얘기인데 네. 1992년도 30년 전에 1메가를 다운받는데 1기가도 아니고 1메가를 다운받는데 네. 1시간이 걸렸는데 야. 지금은 30년이 지났죠. 네. 92년, 2002년, 2012년, 20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 핸드폰 하나가 과거로 돌아가면 미국 전체의 슈퍼컴 용량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핸드폰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맞네요.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보면. 예, 그래서 한동안 이 반도체 무의 법칙 얘기를 예. 했었고 예, 예. 그다음에 이 LLM도 우리가 2023년도 한 7, 8월쯤 해서 한국에서는 처음 봤을 거예요. 그 GPT 3.5 버전을. 예, 예. GPT 3.0인가 3.5인가 그랬던 3.5. 예.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무슨 세종대왕이 맷북을 던지고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예. 별 헛소리 다 한다고. 예, 예,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것은 GPT 4.0 버전, 4 버전부터 하다가 그다음에 GPT 4.5 버전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GPT 4.5 버전부터는 에러도 거의 없고 지금 정확해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우리가 3.5 버전을 보고 지금 맞아요. 5.3가 나왔죠, 지금. 네네. 5.3까지 나오는데 한 1년 6개월 실제 걸린 시간이 1년 6개월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보고 뭘 요구했을 때 리스폰스가 오는 걸 보면 이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러면 이 특이점 싱글레리티는 언제 올 거냐? 네. 몰라요. 모르는데 네. 일단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얼마만큼 빨리 갈 거냐. 음.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A100, 뭐 H100, 뭐 있다가 H200 나오고 뭐 이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엔비디아 GPU나 아니면 구글에서 만든 TPU나 뭐 이런 것들의 성능이 얼마만큼 빨리 갈 거냐. 그다음에 얘들의 생산 속도가 얼마만큼 이 GPU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해줄 거냐. 그래서 지금도 데이터 센터 하나 보면 우리 아파트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 한 동씩 가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 규모들 아니에요. 예, 예. 그 안에 GPU도 다다다다다다 수천 개, 수만 개가 지금 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들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건설이 돼서 연결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첫째는 물리적인 능력, 하드웨어 어떤 업그레이드 능력 이게 예.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 하드웨어가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네. 코딩 지금도 오늘 이제 클로드 3.7 업데이트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해보니까 그전에는 한글 영어 번역하는 거 저기 한 2페이지 넘어가면은 잘라서 슬라이스해서 번역해줬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15페이지짜리 분량인데 한 방에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래 한글 글자 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 이거 15장까지 한 방에 넣어봤어요. 지금 오늘 바로 또 돌려보고 오셨어요? 아니 제가 쓴 책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나가려고 돌렸더니 그냥 15페이지 한 방에 해줘요. 근데 느낌에 계속 한 순차적으로 늘려서 해보려고. 근데 20페이지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 하드웨어의 이 발전 속도, 예, 예. 그다음에 이 코딩 능력이 되게 지금 LLM들이 뛰어나잖아요 보면. 네네. 근데 이 코딩이 시켜보면 저도 코딩은 1도 모르는데 네. 얘한테 클로드한테 제가 쓰다 보니까 옛날 게임 같은 거 이거 프로그램 짜주라면 짜줄까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겨서 시작을 해본 게 파이썬 저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해서 받은데 실행시켜 보면 에러가 나오고 그러면 야 이거 에러 있다고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다시 보내면 지가 코드 수정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한 대여섯 번 수정하면 이제 제대로 실행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게임도 네. 만들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그 코딩 수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하면 네. 그러면 정말 이 특이점이 어느 순간에 확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재밌는 게 5원 네. 모델이나 5.3 모델 같은 경우 예, 예. 이 추론 모델들은 예. 뭘 시키면 네. 지가 봐서 이게 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질문이 하찮으면 정작 GPT-4, 5한테 물어보면 답을 잘해주는데 아, 추론 예. 모델들한테 이게 지들 특성이 안 맞거나 뭐 이런 것들 질문하면 알았어요 해놓고 댓글 안 해요. 웃기지도 않네. 그게 추론하는 네. 얘가 사고하는 그 과정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아예 댓글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보면.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렇죠. 네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에 네네. 지금. 그래서 이 싱귤러리티는 제가 신경정신망 어떤 컴퓨팅 예, 예. 뭐 AI에 대한 뭐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느낌적 느낌으로 보면 네. 이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 그다음에 이 이게 이제 어떤 정밀화 이 효율 능력이 얼마만큼 빨리 발전하느냐. 그러니까 H100에서 예, H200, 예. H900까지 얼마만큼 빨리 올라가느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H100이라도 얼마만큼 많이 생산을 해서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빨리 지어지느냐. 그리고 이게 병렬 연결이 되느냐. 그다음에 요게 이 각각의 LLM 운영 회사들이 네. 얼마만큼 내부 코드 업데이트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가지고 자가 발전 능력을 빨리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요 시기는 달라질 텐데 네. 저로서는 알 수는 없으나 한 10년쯤 지나면 10년쯤 지나면 사람들 보고 어떤 질문을 해도 아, 이 새끼 이런 걸 물어보고 10년 안에는 10년 안에는 올 거다라는 아니, 생각.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5원 모델 어떨 때 가끔 저를 비웃는 느낌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아니, 감히 뭘 이런 걸 물어봐. 저 아랫단에 저 육두품한테 물어보지. 감히 진골 의원한테 날 이런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부장 검사까지 하시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인데 인공지능이 뭐 이딴 걸 나한테 물어봐. 그렇죠. 그렇게까지 자기에 걸맞는 대접을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어떤 논리적인 이과적 수학 문제라든지 물리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알파고처럼 굉장히 무슨 단백질 연구에 필요한 뭐 심오한 질문을 해주길 바라는데 매우 쉬운 질문을 뭐 틱 던지면 네.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써보셨다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 일단 1992년도에 램 1메가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쭉 보신 거잖아요. 살아있는 저희 80년대 학번들이 IT에 살아있는 역사들이죠. 거의 1세대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나오신 거기 분들이 뭐 많이 천리안이라든지 계시니까. 하이텔 네네. 이런데 뭐 bulletin 보드 있잖아요, 게시판 거기다가 글 써놓고 댓글 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를 어쨌든 쭉 이제 거쳐 오셨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신혼집에 그 당시 그때는 200 몇십만 원이면 물가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 가격을 신혼집에 놓겠다고 하면 사실 빤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모님이 거의 천사시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그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년분들이 학생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세요. 뭐 중고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어요. 뭐 취준생일 수도 있고 어떤 공부를 하실 것 같으세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건 모르겠어요. 전공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그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LLM은 제가 네. 이제 아까 저도 첫 번째 LLM 그냥 쓰세요. 이제 아, 제발 예. 좀 쓰세요. 이제 네네네. 이건데 이거는 모든 사람의 공기나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를 내 정보 집사로 옆에 24시간 끼고 사는 예. 거예요. 그냥 내 조수로. 네. 내가 물어보면 순식간에 답을 해주는 내 네. 어떤 이 보조 수단으로 이제 끼고 사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네. 이 LLM을 잘 부릴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기본 능력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음. 매우 쉬워요. 그냥 자기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니까. 네. 네. 근데 이 어쨌든 이 특성에 따른 이 LLM을 부릴 수 있는 이 능력은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일단 전공의 구체적인 과목을 친다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은데 큰 틀에 지금 이 LLM이 네. 어쩌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작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구글 알파포드가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건 뭐냐면 예. 인간이 연구하면 10년이 걸릴 일을 예. 얘가 하면 1시간이면 해결이 된다는 거 네.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노벨상까지 준 거 아니에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한테. 예. 근데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존재 양식이 근원적으로 달라지는 시기에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새로운 시기에 이제 초입으로 네. 들어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기는 어떤 시대일 거냐? 1번 우주로 가는 시대예요. 우주. 우리가 우리가 좀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주로 간다. 스타트랙. 음. 스타트랙이 그냥 꿈의 그게 아니고 네. 그냥 현실이 되는 시대로 들어갈 거예요. 1번. 그래서 공간적으로 우주로 간다. 근데 우주로 가는 거 간단해요. 보면 네. 엔진하고 소재잖아요. 예. 가벼운 소재, 가볍고 튼튼하고 세이프한 예. 소재, 예. 플러스 힘을 낼 수 있는 엔진. 이 두 가지가 근원 아니에요, 보면. 네. 이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엔진 연구, 소재 연구를 하면 쉽게 떠가지고 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네. 성경 구약에 아담이 노아가 한 950살, 1000살 가까이 살았을 거예요. 예. 아. 네. 인간이 그 요새 오픈 AI의 알트만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10년 내에 지구상의 모든 질병을 정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잖아요, 얼마 전에. 네네. 근데 그게 알파폴드한테 노벨상을 준 건 뭐냐면 단백질 접힘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툴을 이 AI인 알파폴드가 마련해 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인류의 질병. 근데 이게 질병 치료, 질병 예방, 질병 치료에만 끝날까요? 세포의 재생 능력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연구의 어떤 연장선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영노화까지. 그러면 네. 그렇죠. 뭐 영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세포가 이게 노화되고 네네. 재생 속도가 사람이 세포가 더 이상 재생이 안 되면 죽을 때 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재생 에너지가 계속 꾸준히 있거나 네네. 아니면 재생이 필요한 이 타임 피리어드를 길게 잡으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네네. 그 연구를 AI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내로 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 130을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될 거예요. 네. 나중에는 인간이 300살, 500살 할지도 몰라요. 음. 그래서 AI 시대의 첫 번째로 가는 방향은 우주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어떤 인류의 문명이 하나가 갈 것이다. 예. 일단 뭐 일론 머스크 얘기한 것처럼 화성에 달이나 네네. 화성에 식민지 건설한 것처럼 두 번째는 인간이 무병장수하는 생명 연구 쪽으로 AI가 어마어마하게 활용이 될 것이다.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인데 이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환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일루전 속으로. 메타 네네. 공간. 완몰가. 가상 세계 속으로. 완몰가라고 네. 완전 몰입 가상현실이라고. 네. 그런- 우리가 네. 그 영화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그게 네네. 현실인지 가상인지 뭐 그렇잖아요. 보면 예, 이게 뽑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지금 다른 세상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사람의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뉴럴링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뇌 네네. 속에다 칩을 하나 씹어가지고 뇌세포가 사고하는 뇌세포 자체도 이 신경의 뉴런이 전기 에너지잖아요. 보면 전기 에너지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데 이 유기체 전기 에너지 방식의 뉴런의 통신 방식과
전기 컴퓨터에 신호를 컴퓨터에 랜선이 0, 1을 주고받는 이 통신 방식을 서로 동기화할 수 있는 네. 이 규약만 만들어지면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찾는 게 되게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그게 딱 만들어지는 순간 사람이 가상세계로 컴퓨터 AI가 만들어낸 가상세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사람이 가는 방향은 딱 세 개예요. 우주, 불로장생, 가상세계. 아, 의원님 특이점 갤러리로 오세요. 특이점 갤러리 아세요? 특이점 갤러리 몰라요. 네. 저랑 같이 손잡고 그래요?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게시판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환상 속에 사는 이게 제정신인가 이런 얘기 들을 텐데. 아, 네. 제가 예.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긴 예. 하는데 근데 그 세 가지를 저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예. 확실히 근데 이게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인간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주로 간다. 그다음에 생명 연구로 가고 생명 연구가 인간의 불로 장수에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가령 우리가 소고기나 어떤 동물들 고기 먹지만 동물들도 뇌가 있고 인식을 하고 사람들 네네. 보면 얼마나 반겨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애기 대신에 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근데 그 동물하고 단백질하고 거의 이제 뭐 구조적으로 그냥 유사한 동물 단백질을 아예 그냥 배양해 낼 수도 있잖아요. 보면. 예. 그럼 굳이 동물 사육해서 이게 죽이는 그런 프로세스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농산물도 우리는 지금 사실은 냉장고 안에 사놨다가 버리는 음식들이 많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달러, 2달러로 사는 사람들 아직도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순건 박사나 한상기 박사 같은 경우 아프리카의 어떤 이 굶주림을 해결해줬기 때문에 이제 위대한 왕들로 추앙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이 AI를 통해서 식량 문제 해결한다, 네네. 농업 해결한다 이러면 이런 문제들이 다 근원이 바뀌는 것들 아니에요, 보면.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주셨는데 네. 혹시 이런 것도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런 직업은 좀 하지 말아라, 말리고 싶다. 근데 그런 게 말릴 것도 없이 그냥 직업이 저절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옛날처럼 뭐 찾는 거, 자료 찾는 거. 네네네. 그 다음에 누구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거. 네. 그 다음에 통역 번역하는 거. 네. 번역, 외국어 공부. 네네. 외국어 공부는 외국어 공부 자체만 가지고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번역기나 팝하고 써보시면 얘네들이 단어 번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장을 합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단어로 보면 그 단어가 맞는데 문장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GPT나 클로드나 퍼플렉시티나 이런 거 딱 그냥 번역하면 자연어 문장이 맞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나와요. 네네. 저도 책 번역해 보면 99.9% 정확해요. 그냥 사람이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번역 문장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영어로만 번역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게 학습만 했으면 네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학습만 했으면 그 학습된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언어에서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또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크로스로 통번역이 다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LLM 하면 러시아어에서 일본어로 또 고대 크메르어에서 가령 뭐 현대 라틴어로 뭐 이태리어로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게 다 우리의 일자리였단 말이에요. 청년분들의.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은 단순 외국어 공부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도 없고 그런 사람은 쓰임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이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 작년에 3달 동안 GPT 이거 들고 그냥 현장에서 현지 유심 쓰니까 통신이 좀 빠르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13개 국가를 혼자 다녔어요. 혼자? 혼자. 안 그래도 책에 그런 내용 이제 써주셨는데. 근데 이게 대한민국만 한 나라의 한 언어지 대부분 나라에 가면 한 나라인데 언어는 2-3개씩 쓰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는 심지어 언어가 22개잖아요. 공식 언어가. 네네네. 그래서 근데 GPT는 어떤 언어든지 간에 사진 찍어가지고 번역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잖아요. 네네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제일 재밌는 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보통은 이제 음식 옆에 사진이 있잖아요. 그럼 사진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게 그냥 우리 입맛에 빨가면 좀 매운맛일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찍잖아요. 면이냐 밥이냐 빵이냐 뭐 이런 거 보고 순전히 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나갈까 하고 이러다가 생각해보니까 GPT가 있네. 습관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
GPT 열고 사진을 찍었어요. 야, 그 음식들 설명 좀 해줘라. 쫙 설명을 해줘. 읽다가 귀찮잖아. 이게 한 페이지 20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 내가 저기 60살 다 된 저 한국 아재인데 여기서 한국 아재 입맛에 맞는 거 3개만 추려줘라 이랬더니 3개를 서지션을 해줘요. 그래서 3개 그대로 시켰더니 입맛에 다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맛에. 한국 사람 맛에. 제대로 활용하셨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LLM이 어떻게 해서 그걸 알려줄 수 있겠어요? 한국의 아재 누군가가 인도 거기 가서 여행을 갔다 와서 블로그 글을 썼는데 거기서 자기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쓰고 거기에 인도 현지어로 그렇게 써놓기 때문에 이걸 학습했기 때문에 얘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라든지 단순 정보 처리라든지 또는 뭐 고객 불만의 유형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변호사 업계에서도 보면 그냥 단순히 판례 검색이라든지 법률 이론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뭐냐면 사실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로스쿨을 준비할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법조인으로서 너무나도 많이 활약하셨고 부장 검사까지 그리고 또 인권 변호사까지 하셨는데 다른 모든 일자리를 여쭤보는 것보다 그냥 딱 법과 관련된 직업은 얼마나 남을까요? 혹은 얼마나 사라진다. 뭐 혹은 청년분들에게 지금 법에 대해서 뭐 법조인이 되겠다 하면은 해주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모든 직업이 이 LLM을 쓰는 순간 모든 일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업무 효율이 올라가요. 네네네. 외국어 번역 같은 경우는 그냥 100%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변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외국의 판례를 찾는다. 그러면 옛날에 구글 검색했지만 요새는 펠로 서치라든지 퍼플렉시티 서치를 통해 가지고 외국 판례를 찾고 그게 뭐 영어나 러시아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그냥 GPT나 뭐 거기 LLM에 집어넣으면 번역이 두루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판례 찾는 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정말 외국어에 출중한 사람이 그걸 채용해가지고 며칠 동안 파고들어야 됐는데 한국어 판례를 찾는다, 한국어 법률 이론을 찾는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변호사가 회사의 변호사인데 협상장에 갔어. 그러면 이게 가령 3대7로 먹을 거냐, 7대3으로 먹을 거냐, 중간에 배가 수출하는 배가 가다가 중간에 깔아앉으면 리스크를 저쪽에 산 쪽에서 부담할 거냐, 우리 쪽에서 부담할 거냐, 불꽃 튀기는 눈치 싸움이잖아요. 근데 LLM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이 어느 선에서 예시할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눈치 게임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얼굴 표정이 실룩실룩하는지 이게 넘으면 쟤들 폭발해갖고 나갈지도 몰라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령 협상장이라든지 또는 누군가가 구속이 돼 있거나 뭐면 그 사람도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뭐 교도소 안에서도 막 사람들끼리 얘기해 보면 야 너 20년 형이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근데 변호사가 가서 냉정하게 20년 형이에요. 그냥 각오하고 준비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박또박 해주면서 저희가 재판 받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가지고 15년을 줄여보시게요. 이렇게 또박또박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런 감성적인 터치나. 근데 아무리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이고 얼굴 가면을 이쁜 여자 얼굴 가면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 쇠가 주는 이 토닥거림의 느낌이 사람의 이 생체 근육이 토닥거리는 느낌하고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호사 직업도 또 판사 직업, 검사 직업도 분명히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내부 구성원이 얼마까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다 옛날에는 사람 3명이 할 일을 이제 1명이 해도 돼. 얘 조수 옆에 워낙 똘똘한 조수가 그럼 사람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확 줄어드는 데가 있고 가령 사람의 근육과 표정과 순간적인 눈치 파악과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직업군들이 필요한 거, 또 사람의 감정이입이 필요한 분야들, 감정을 읽어야 되는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는 이게 LLM이나 이게 로봇이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런 영역은 축소되는 이 비율이 적을 것이고 네네. 그게 상관이 없는 영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숫자가 많겠죠. 퍼센티지가. 그래서 각각의 그 퍼센티지 비율로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다 존재할 그대로 살아남는데 네.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직업의 본질과 그 업의 어떤 본성에 따라서 많이 줄어드느냐 적게 줄어드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법조계 전체로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한 30%는 줄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이거 팩트 포킹. 그래서 법조계도 분명히 줄어들어요. 의원님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네. 사실은 정치 이야기를 네. 뭐 이렇게 제가 여쭤보거나 하진 않는데 네. 오늘 그런 시간 아니니까 정치인은 몇 프로 없애도 되나요? 정치 법조계는 30% 없어져도 된다. 네. 그러면 까놓고 국회의원 국회의원도 우리가 정책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가령 대한민국 예산이 1년에 한 700조 되잖아요. 네. 이 700조를 분석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또는 과잉 계상된 예. 예산 또는 과소 계상된 예산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뭐 과잉 과소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분석을 한다고 쳤을 때 음. 그러면 분석 능력은 거기도 여기 마찬가지로 예. 여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정치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민심을 따돌려야 돼요. 민심을 따돌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예. 사람들이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유수의 1등하는 재벌 기업의 따님이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저 세상으로 간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S 네. 그룹에.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그 딸로 태어난 포지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텐데 그렇죠. 왜 그랬을까? 예. 사람은 가진 게 있든 없든 좋은 포지션에 있든 나쁜 포지션에 있든 또 지식이 많건 적건 현재 상황이 객관적으로 좋건 나쁘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심리 상태는 매우 복잡다지예요. 아 예. 근데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 국민들의 심리 상태 중에 힘든 거 굉장히 불만인 것을 이렇게 뽑아서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돼요. 국민들의 속에.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좀 풀리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에요. 아 그랬나요? 우리나라 그게 그랬던 적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예. 예수님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도 우리가 추앙을 해요? 민중들은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고달프다고 느껴요. 아무리 총독의 딸도. 근데 대속하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아릿한 마음이 그분한테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해서 투사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생각하며. 정치인도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 잘난 사람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기능을 하는데 특히 정치인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쓰레기라고 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뽑아들이는 그런 에너지를 뽑아들이고 우리 사회에 그걸 정화하는 기능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자료 찾고 뭐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줄여도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필요한 대목들이 있죠. 더 이제 현장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 국회의원 100명으로 잘라 50명으로 줄여 LLM 시대인데 말이야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국회의원 뭐 필요 있어? 아예 그 GPT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다 대체하지 뭐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분명히 그런 상상이나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이거 국회의원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데 그냥 옆에 인공지능 로봇이 딱 법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GPT-5.3인데 가령 GPT-5 천쯤 되는 이제 AI 로봇 판사님이 이제 법대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사 GPT-5 700인 검사가 이제 공소장 쭉 낭독하고 판사님 쭉 듣더니 에이 징역 30년 땅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에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LLM이 네.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 형상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이 겉에 피부를 말 그대로 젤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진짜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여기에 진짜 GPT 5천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그 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고유한 심장의 영역, 우리가 사랑하다 실현당하면 진짜 가슴이 아리잖아요 보면. 이런 사람만의 영역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의 영역은 분명히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비율의 문제예요. 어느 비율로 이게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의원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어떤 분야가 이제 좀 더 유망하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까지 알려주셨는데 생명공학, 그런 우주공학 그런 이야기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보편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은 살아나가야 되니까 정부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자금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소득을 나눠준다.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되겠죠. 일단 첫째는 제가 볼 때는 그게 92년도에 286 AT가 AT 컴퓨터 하드 20메가가 250에 샀다 그랬잖아요. 지금 250 가지고 하면 노트북 중에 가장 최신형을 살 수 있을 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AI 로봇이 고도화되면 생산이 되게 염가로 최적화가 돼서 옷, 곡물 생산 이런 것들이 되게 염가에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 크게 그거는 별 개의치 않는 세상의 흐름으로 가게 될 거고, 다만 이제 기본소득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주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가령 뭐 회사원 한 달에 한 200만 원 받으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어떤 전체적인 소득이 한 달에 2천만 원 받는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 사람, 500만 원 받는 사람, 200만 원 받는 사람, 근데 기본소득이 월급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맥시멈치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앞으로 차츰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기본소득이 우리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수준에는 절대 가지 못할 것이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래서 사람은 기본소득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뭔가 부가가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고, 다행히 우리가 일자리 줄어드는 속도만큼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너무 작아. 이게 아니 오늘 또 어디 기사를 봤는데 강원도 홍천에서는요 어디 초등학교 6군데인가 7군데인가가 입학생 제로래요 지금. 한국이 작년에 대한민국 전체에 25만 명인가밖에 안 태어났어요. 25만 명. 25만 명. 대학교 정원이 한 40만 명 되는데.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UBI가 이제 되긴 될 것인데 결코 충분하게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사회 보장적인 최소한의 저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AI 시대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뭘 하고 또 기회는 올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저출산이 만성화된 사회에서. 근데 이 LLM이 자기의 조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큰 틀의 구조로 보면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구조 맥락 속에서 자기가 잘 살아야죠. 좋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이 정도로 각 분야에 있어서 뭐 LLM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되게 흥미롭게 제가 좀 들었고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